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APR 가족분들. 그래도 제 영상 보시는 정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좀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목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종목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APR 가족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랑 좀 비슷하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 올라가는 얘기는 누가 못하냐. 어린 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엔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지금 당장부터 놓고 봤을 때 왜 얘네가 이러고 있는 것이며, 예. 특히 이제 이 연속된 하락은 왜 그런 것일까? 이런 거를 알려줘야 진짜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저 어린애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다수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 보고 오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충격 많이 드실 거예요. 예. 그런 어린애 같은 말 하는 사람들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 특징이 기업 분석을 그럴듯하게 해요. 예. 그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정말 말은 달콤하게 하는데 주가 움직임 맞춰보라고 하면은 정말 1도 못 맞춥니다. 예. 정말 운빨 좋아서 50대 50 그나마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맞춰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움직임을 맞춰야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 맞춰보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이 맞춰도 50%가 끝이라는 거. 예, 저는 그래도 적어도 70%는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 입증을 해드렸고 그 증거로 뭐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로 이제 모든 유튜버 중에 몇천 명이 보는 그런 유튜버가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저만 있는 게 증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예고했다시피 조금 안 좋은 내용. 네. 근데 나중에는 저는 올라갈 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있거든요. 글로벌 누적 판매 300만 대 돌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안 올라가겠냐고요. 나중엔 다 올라가죠. 예. 특히 이제 APR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미국 아마존, 그다음에 홍콩에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나중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마케팅이죠. 마케팅의 지출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연속된 하락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트럼프 관세. 우리나라한테도 추가 관세 때릴까 봐. 이런 지금 세 가지 때문에 APR이 못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R이 계속 지금 하락 나오고 있고 왜 지금 계속 박스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뷰티기기 잘 나갈수록 리스크 부각 있고 마케팅 지출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관세 요번에 팍팍 때림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세 추가로 때릴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APR이 이런 움직임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말씀 안 드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얘기했으니까 예, 그 뭐 멕시코라던가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어, 오늘 지나가면은 화요일 날 제가 뭐 다시 한번 관세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뭐 그런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에는 종합 정리. 당장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열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꺼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마침 여기가 조금 제대로 된 기사를 다룬 게 있다 보니까 해가지고 좀 이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왜 좀 양날의 검인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당연히 해외에서 판매량 급증해 갖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던가. 그래 가지고 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술 장벽이 낮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낮은 편이에요.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장벽이 낮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뭐 1년이라던가 기간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APR만큼의 뷰티 디바이스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아무튼 보시게 되면은 결론은 좀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회사 전체 매출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메디큐브 AGR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사업 매출 비중이 43.8%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30.2%였는데. 뭐 많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APR 매출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럼에 따라 이제 디바이스 화장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90%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널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의류. 그래서 쪼그라들었습니다. 25%에서 9.8%.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인기 좋으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디바이스도 그렇고 인기 좋으니까 오히려 이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물론 옷도 진입 장벽이 높진 않죠. 옷도 진입 장벽이 높진 않은데 이것도 높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 제품이 늘어날 경우 APR 성장성도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G전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달바, 세라젬 등 중소 중견기업들도 가세 중입니다. 이거에 따른 좀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그럼에 따라 이제 뭐 연기금이라던가 뭐 이제 계속 팔고 있는 저기 이제 투심인가요? 투신인가요? 투신 맞네요. 예, 아무튼 좀 그런 예. 쟤네들이 계속 팔고 있는 원인이 좀 이것도 한 몫을 한다라는 거죠. 예, 한 몫을 한다. 그럼에 따라 이제 제품이 많아지면서 가격도 APR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APR 좀 리스크.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가격 부담을 APR보다 더 낮추기 위해 뷰티 디바이스 렌탈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PR에서 이제 그 뷰티 디바이스 이걸 내놨는데 저 가격 그래도 나는 조금 살짝 부담이 된다. 그래서 조금 확실히 조금 렌탈 한번 좀 빌려 써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뭐 그때 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APR에서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무조건 APR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옴에 따라 굳이 지금 APR 살 필요 없는데 이거를 조금 렌탈 서비스 한번 빌려볼까? 이용해보고 괜찮으면 사지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뷰티 디바이스 사업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뭐 그런 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널디도 성장세가 꺾여서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APR이 집중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 중인 건 맞는데 언제까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조금 다양화됨에 따라 차별화 포인트 잡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좀 확실한 기술 격차가 없으면은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그런 좀 리스크가 있음에 따라 좀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런 이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어, 그 다음에 마케팅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이런 좀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저는 좀 라면을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